안녕하세요. 복소수 마지막 정규 수업 시간입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4점짜리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사실은 복소수 개념만을 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2차 방정식과 관련된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소수 개념만을 가지고도 풀리긴 하지만 2차 방정식 개념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직 2차 방정식의 정규 수업 과정은 아직 그 수업을 들어간 적이 없죠. 지금 복소수 수업 중이니까. 근데 제가 그 모든 학급방에다가 거꾸로 수업이라고 이제 2차 방정식과 관련된 개념을 제가 업로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2차 방정식 개념에 대한 걸 좀 들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개념이 쓰이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럼 우선 들으시고 제가 분명히 수업 중에 이걸 2차 방정식에서 어떤 개념을 쓰고 있어요 라고 제가 언급을 하게 되면 차라리 거꾸로 수업에 있는 그 개념 파트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어, 어, 일상 어려운 수업 하기 전에 약간 좀 떨리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내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려고 해봅니다. 1번 문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문제 살짝 한번 읽어보실래요? 등식이 하나 있네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에 대하여 구해보시오. 잠깐만요. 문제는 되게 간단한 맥락이죠. 여기 식이 하나 있습니다. 식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 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뭐 4점짜리 문제긴 하죠. 4점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 단순 계산 문제다라고 체크를 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B가 뭐죠? AB가 현재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전개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요식 있죠? 요식을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개를 하기 전에 한번 씩 써볼까요? A-bi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8배의 i입니다 라고 적힌 거 눈에 보이시죠? 뭐 여기까지는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누가 보다 어디 같아요? 좌변을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자, 좌변을 인수분해 해보시면 자, 이제 복소수를 계산을 조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게 어차피 내가 계산을 해서 실수부와 허수부 즉 i가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으로 구별을 할 거기 때문에 실수부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a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의 i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2배의 ab의 i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bi의 제곱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뭐 하고 있어요? i 제곱이라는 친구를 계속 써드리고 있지만 우리 i 제곱이 얼마죠? 자, 문계 i 제곱이라는 친구 얼마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문계 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이 친구 얼마라고요? 이 친구가 8배 i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 그럼 이 친구 다시 쓰면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2배 ab의 i라고 불리는 친구가 8배 i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죠? 지금 8배 i니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거 8배 i 이 8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어디 있게? 이 친구랑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같은 값을 가질 거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어떤 결과물이 나오죠? 어떤 결과물 나와요? 마이너스 2ab라고 불리는 친구가 8이다 하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 뭐 나와요? ab 값이 얼마 나오죠? ab의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등장해버리네요. 자, 조건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ab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왔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또 발견해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 여기 사실 숨겨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실수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라는 녀석. 실수부 0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0이라는 친구가 뭐랑 동일하겠어요?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값을 가지겠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요건 좀 바로 눈에 안 보이실 수 있겠다. 그죠? 왜냐면 선생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잠깐 인수분해가 되는 거 눈에 보이실까요? a 플러스 b라는 친구에다가 a 마이너스 b라고 불리는 친구 얼마가 된다고요? 0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잠깐만, 이제 약간 머리를 좀 써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20a 더하기 b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a 값과 b 값을 구해야만 하는데 파란색은 나왔단 말이에요. a, b의 곱,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왔는데 요 식은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a 플러스 b, a 말 둘 중에 하나가 0이잖아요. 근데 둘 중에 뭐가 0이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체크하지 않은 우리가
문제를 읽다가 체크하지 않은 숨겨진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뭐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이 조건이 눈에 보인다면은 파란색과 빨간색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를 못 풀 수 있습니다. 어디 있죠? 잘 찾아보세요. 문제 어딘가 있어요.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않은 조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A가 양수입니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A가 양수값을 가집니다는 조건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 조건이 왜 강력한 조건이냐 하면 잘 보세요. A가 뭐라고요? A라는 값이 얼마요? 양수랍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수값을 가진답니다. 잠깐만, A라는 값이 양수값을 가진다면 잠깐만, 그럼 B라는 값의 부호가 결정이 돼버리죠? B라는 녀석의 부호가 결정납니다. 왜요? 플러스랑 뭐랑 곱해야만 뭐가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는 거죠? B 값이 부호가 뭐라고요? B가 음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A는 양수, B는 음수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에서 보시면 A가 무슨 값을 가진다고요? A가 양수 값을 가졌죠? 근데 B 값이 뭘 가진다고요? B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그랬죠? 근데 뭐하고 있어? 빼고 있죠? 그럼 얘가 뭐예요? 빼기 음수는 양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선생님 자세히 보니까 A-B라는 친구, 이 친구는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죽어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쉽게 말해서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잖아요. 0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 하라는 뜻이죠? A 플러스 B. 왜? 양수인 A와 그 다음에 음수인 B를 더해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친구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 빨간색에서 A의 부호가 양수라는 거를 체크하는 순간 B의 부호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중에서 어느 녀석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조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 조건은 문제를 못 풀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A 플러스 B의 값이 0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 값을 뭐로 표현할 수? A 값을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잠깐만, 그럼 문제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끝난 것 같네요. 여기 위에다가 풀어볼까요? 그러면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게 되면 요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B 제곱이 얼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 눈에 보이시죠? 됐나요? 그러면 B 제곱 값이 얼마 나온다? B 제곱 값이 4라고 나오는 거 눈에 보이시죠? B 값이 뭘까요? B 값은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B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9가 진다 그랬죠? 그래서 B 값은 뭐가 나와야만 되죠? B 값은 마이너스 2 값이 나와야만 되죠. 그러면 당연히 A 값은 뭐가 나와야 되죠? A 값은 2라는 값이 나와야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20A 플러스 B니까 얼마? 40 마이너스 2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정답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38. 정답이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복소수를 단순하게 전개해가지고 실수부와 허수부를 비교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 문제 패턴입니다만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 조건에서 그 A가 양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건을 발견하는 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거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식도 되게 복잡하죠? 식 되게 복잡한데 사실은 떼놓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캐릭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좌변의 식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야. 개념 파트에서 봤으면 좋겠다. 개념 파트에서 분명히 I의 규칙성이란 말을 해줬거든요. 선생님, I의 규칙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 친구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뭔 소리지 싶으시면 개념 파트 다시 돌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녀석이 그냥 A 플러스 BI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뉘어져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여기 마지막에 4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게 목표. 그래서 이번 문제는 사실은 보시면 방향성은 정해집니다. I의 규칙성을 가지고 발견하는 문제구나. 그러면 I 제곱, 제곱, 세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 식을 살짝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주어지는 식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선생님 I 플러스 I 제곱이라는 식이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 식을 계산 형태로 좀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은 뭐냐면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식이 뭐였냐면 I의 세제곱 플러스 I의 네제곱 이렇게 가는 거네요. 쭉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을 어디까지 하느냐라고 봤더니 I의 18제곱에다가 플러스 I의 19제곱까지 더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여기 A 플러스 BI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를 자세히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거야. 잠깐 뭉게뭉게 놀이 살짝 한번 할까요? 뭉게뭉게. I의 규칙성 다시 한번 떠올릴게요. I의 규칙성이라는 친구에서 내가 머릿속에 떠오른 건 I라는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 규칙적으로 값이 반복해서 나타나더라 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다시 말해서 I 그 다음에 제곱하면 I의 제곱이 얼마가 됐었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제곱하면 얼마가 됐었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 4제곱하면 얼마 됐었죠? 다시 1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시 말해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나타났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 나올 거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다 더하면 0인 것도 눈에 보이시죠? 맞나요? 요런 규칙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잠깐만요. 요렇게 대각선으로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요렇게 그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쓰면 i부터 i 제곱까지 다 더하는 거나 잠깐만 저 초록색을 써볼게요. 초록색 식을 표현해보면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이 친구는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 플러스 i 4제곱 플러스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플러스 i의 18제곱까지 더하는 거야 사실은. 맞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색깔 다르게 요렇게 여기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이 친구는 제곱부터 19제곱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요. 여기 초록색 식에다가 i를 하나 더 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 더하기 i 곱하기 여기다 뭐 한다고요? i 플러스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i 4제곱 쭉 해서 여기가 뭐예요? i의 18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죠? 뭐 제곱부터 19제곱을 써도 되지만 왜냐면 초록색 값이 내가 오늘 조만간 계산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계산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봤더니 요렇게 4제곱까지만 요렇게 박스 칩시다. 이 친구 값이 얼마라고요? 이 친구가 0이라는 사실은 제가 알거든요. 왜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녕 노래할 거는 0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몇 개씩 묶이죠? 4개씩 더해서 0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i 제곱수가 몇 개 있죠? 18개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초록색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선생님 이 친구는 뭐냐면 0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0이에요. 16개까지 다 0이에요.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다고요? i의 17제곱하고 i의 18제곱이 남은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맞죠? 근데 i의 17제곱과 18제곱이 얼마죠? 얼마죠? 자, 기억하세요. i 4제곱이 얼마라고요? i 4제곱값 1이었어요. 그러면 i의 17제곱은 얼마일까요? 이 친구는 얼마? 네, i겠죠? i의 18제곱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뒤에 있는 식도 i에다가 실제로는 뭐만 남아있다고요? 0에다가 더하기 i랑 마이너스 1만 남아있는 식이겠죠, 사실은. 됐죠? 자, 요 친구가 뭐라는 거죠? 여기 주어진 요 식이 a 플러스 bi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됐죠? 규칙성 이제 보이실까요? 자, 계산이 복잡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올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슨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놓고 되면 검은색으로 다 써드릴게요. i 마이너스 1이란 친구 플러스 i의 i 마이너스 1이란 친구가 a 플러스 bi입니다. 자, 계산할게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요거 마이너스 i일 거니까 계산 한번 할까요? 얼마 나올까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a 플러스 bi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에 그 다음 뭐 나오죠? 다음 없다 그죠? a 플러스 bi입니다. 왜? 여기 i 마이너스 에 안녕 하는 거 눈에 보이죠? 오라라라라 그러면 a 값 나왔다. a 값 얼마요? 이렇게 a 값은 마이너스 2인 거 나오시죠? 그 다음에 여기 사실은 뭐가 있는 거죠? 0 곱하기 i가 있죠. 0이란 친구가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b랑 같은 값이겠죠. 다시 말해서 결론 나왔습니다. a 값은 얼마요?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b 값은 얼마 나왔죠? b 값은 0입니다. 라고 등장해버렸죠.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죠? 자, 좀 잘라가지고 문제에서 이런 게 4배의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잠깐만, 그럼 이거 뭐야? 4배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의가 4, 16에 아니, 맞죠? 2의 제곱 4니까 얼마 안 되죠? 16이라고 나오네요. 정답 얼마? 16이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i의 규칙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여러 번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못할 것 같은 판단은 들진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는 복소수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조금 이제 2차 방정식 개념이 살짝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우선 첫 번째 조건식은 앞에서 풀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식이 하나 있죠? 이렇게 요 식이 하나 있네. 그럼 또 전개해가지고 뭐 실수부, 허수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뭐 PQ는 당연히 실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어색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PQ라는 친구가 실수인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2차 방정식의 두실근이다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송.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실근이 PQ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거는 2차 방정식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물어봤으니까 뭐 A값 B값 구하라는 소리겠네요. 자, 사실은 여러분이 요 정도 읽으실 텐데 우리가 그 앞서 문제를 풀다 보니 어떤 조건을 또 유심히 보게 되냐면 P가 양수네 라는 조건까지 요거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번 문제 풀 때 이 조건이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게 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문제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팁이라고 할까요? 팁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서 바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자, 이거는 2차 방정식의 개념 파트를 좀 듣고 보셔야 좀 나을 것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실근을 pq라고 한다면 두 실근 pq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두근의 합 p 플러스 q라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a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고 p 곱하기 q라고 불리는 친구는 뭐다? b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요런 거를 우리가 2차 방정식 때 배운답니다. 요게 뭐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데 우선 우리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요걸 쓸 거니까 요런 애가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아직 쓰기 전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누가 봐도 첫 번째 조건은 이거 같습니다. 요 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선 1번 조건이라고 쓰고요. 자, P 플러스 2배의 QI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마이너스 16배 I더라. 그럼 뭐 이건 익숙하죠.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서 비교할 거니까 제곱을 좀 해봅시다. 제곱을 하면 자, 실수부부터 하죠. P 제곱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2배의 QI를 제곱하면 바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2배의 Q니까 4배의 Q 제곱일 거고 I 제곱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4Q 제곱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바로 계산합니다. 이제 4Q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확인해 보면 4배의 PQI 이 친구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6의 I다라고 판단되겠습니다. 자, 색깔별로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요 친구랑 같을 겁니다. 라고 눈에 보이시겠죠? 자, 그럼 결론부터 합시다. PQ가 얼마 나오죠? PQ가 계산해봐. 4배의 PQ가 마이너스 16이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보이지 않죠?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 0이 있어야 되겠죠? 실수가 없잖아요. 그럼 요 친구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 친구가 당연히 또 0이 돼버리겠죠. 방금 전에 풀었던 1번 문제와 되게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P제곱 마이너스 4Q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0이라는 건데 이 친구가 또 아주 고맙게도 인수분해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P 플러스 2배 Q에다가 그 다음 P 마이너스 2배 Q라는 친구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한 놈은 확실히 0인데 어느 놈이 0일까? 우리가 분명히 체크하고 싶었던 조건이 있었죠? 어디요? P가 양수다라는 요 조건 체크하고 싶었잖아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여기 있는 P값이 뭘 가진다고요? 양수값을 가진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Q값이 뭐가 되겠어요? Q값이 마이너스를 가져야만 되겠죠. 왜요? 플러스랑 뭐랑 곱해야 마이너스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4 나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P는 양수, 그다음에 Q는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Q가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요 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친구 0이 될 수 없어요. 왜요? P라는 친구가 뭐라고? P라는 친구가 플러스였잖아.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였잖아. 여기다 빼기 하고 있잖아. 그럼 뭐야? 플러스 바뀌는 거 눈에 보이죠? 0 안 돼요. 다시 말해서 0이 되는 친구는 어디 녀석이다?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친구가 0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빨간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요? P 플러스 2배 Q라고 불리는 친구가 0입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아이쿠야, 그러면 P라는 친구는 뭐로 불릴까? P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배의 Q입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잠깐만, 그럼 PQ 값 등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등장한 것 같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예, 요 녀석을 넣겠죠. 예, 넣겠죠. 계산해서 넣겠습니다. 잠깐만, P 대신에 마이너스 2Q를 쓸 거니까 여기다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가져다 쓰면 마이너스 2배의 Q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네요. 맞죠? 그러면 Q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얼마예요? 2네요. 맞죠? 그럼 Q라는 친구는 잠깐만 플러스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인데 Q값 부호가 뭐라고요? 여기 눈에 보이시나요? Q 마이너스 부호 가진다가 눈에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발견이 되네요. 다다다다다다. Q값 나왔다. 오케이. 됐죠? P 값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Q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P 나온다면서요. P값 바로 나왔다 또. P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죠? 2 루트 2입니다. 오케이. PQ 값을 다 구해버렸어요. 됐죠? 여기까지는 그냥 복소수 문제랑 별반 차이가 없죠? 그냥 일반 복소수 문제인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PQ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AB 값을 물어본 거잖아. AB가 어디 있더라고 봤더니 여기 있죠? 이 친구죠? 예. 선생님 그럼 이 친구 PQ 값을 우리가 다 구해버렸기 때문에 A 값과 B 값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풀이하는 거는 사실 2차 방정식의 문제 유형에 해당하고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각에서의 관계는 두 군의 합과 곱, 지금 여기 보이시죠? 합과 곱의 형태로 제시되기 되기 때문에 곱셈 공식과 결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여기는 A제곱, B제곱이라는 게 곱셈 공식을 주로 쓰던 형태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소수 파트가 아니라 2차 방정식 파트라고 보세요. 살짝만 올릴게요. AB 값까지만 구하게. 자, P 더하기 Q 값까지 한번 구해봅시다. 자, P 플러스 Q의 값은 P가 얼마였지? 2 루트 2. Q의 값이 얼마였지? 마이너스 루트 2. 값이 그럼 얼마야? 루트 2잖아요. 얘가 얼마냐고요? 마이너스 A였어요. 오케이. A 값. A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2네요. 그 다음에 P 곱하기 Q 할까요? P 곱하기 Q 2 루트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 하면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4 나오나요? 근데 마이너스 4는 이미 PQ는 사실 구해놨어. 여기서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할 필요 없는데 쌤 또 해버렸다. 그래서 B 값은 얼마가 나오죠? B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자, 이 문제에서 필요한 A, B 값을 다 구했어요.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 주르르륵 올라가 보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목표였잖아. A제곱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 얼마죠? 2. 마이너스 4제곱하면 얼마죠? 16. 그럼 더하면 얼마죠? 18. 다시 말해서 정답은 얼마? 정답은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시는 게 편하냐면 좀 구분해서 보세요. 구분해서. 왜냐면 복소수적인 해석은 지금 보이는 부분까지 복소수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A, B를 구하는 것은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2차 방정식에서 표현된 풀이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조금 올려서 출발을 해볼게요. 4번인데 자 보자. 이건 뭐냐. 첫 번째 줄을 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무난하죠. 근데 두 번째 줄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는데 최소값은 이런 좋아하시는 분 없죠. 이게 뭐냐. 이거를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뭐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보다 정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건 당연히 뭐예요? 여기는 이 녀석. 이 녀석을 1번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를 풀어야 됩니다. 이 친구를 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여기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런 친구 뭐라고 불렀죠? 켤레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시나요? 켤레를 찾아야 되네. G의 켤레. 잠깐만. G라는 친구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으로 해드릴까? G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A 플러스 2배의 BI로 나왔잖아요. 그럼 난 G의 켤레를 바로 찾읍시다. 선생님, G의 켤레 찾고 출발합시다. G의 켤레. 뭐랬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A-2배의 BI가 G의 켤레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 친구 찾아놓고 나서 출발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조건부터 합시다. 최소값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1번 조건을 해석합니다. 자, G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뭐야? G의 켤레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0이더라. 그런데 G와 G의 켤레라고 쓰지 말고 이 친구를 실수부, 허수부 또 구별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니 이 친구를 그대로 써보자 이거죠. 이 친구를 뭐라고 쓸 거냐면 A 플러스 2배 BI의 제곱에다가 그 녀석의 켤레인 A 마이너스 2배 BI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0이더라. 요거 하는 거죠.
뭐 문제가 뭐 최소값이라는 멘트가 나와서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 쪽에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표현한 다음에 뭐 비교할 거다. 우변과 좌변을.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첫 번째 거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해보면 a의 제곱에 바로 할게요. 2배의 bi 제곱하면 i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4배의 b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4배의 abi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 자, 두 번째 식, 요 식에 대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똑같이 a 제곱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2bi 제곱하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i 제곱은 또다시 마이너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4b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ab의 i라는 친구가 0이 돼버릴 겁니다. 딱 봐도 우선 안녕 하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안녕놀이 좋아하죠. 안녕. 이 친구도 안녕했죠?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있냐면 2배의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0이다 라고 남았습니다. 어이쿠야, 결론이 나와버렸죠.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0이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a 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4b 제곱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버렸습니다. a 값이 얼마냐고요? 나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현재 여기까지 나온 거는 여기 있는 두 부분이 0이잖아요. 실수분 0이죠. 여기도 당연히 0이니까 당연히 a 제곱은 4b 제곱 0이니까 a 제곱이 4b 제곱인 거죠. 됐죠? a 값이 얼마예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친구의 결과물이 나온 순간 이제 이 친구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눈에 보이는 거죠. 왜? 여기 두 번째 조건 있죠?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녀석에 대한 이제 해결력이 보인다는 거죠. 선생님, 잠깐만요. 2번이라고 표현하고요. 잘 봐요. 6a 플러스 12배 b제곱 플러스 11이라는 녀석의 미니멈 물어봤잖아. 최소값을. 근데 이거를 어려운 게 a랑 b제곱이랑 무슨 관계인지 내가 몰라서 못 풀었는데 관계가 나왔어. 여기 나왔잖아요. 12배의 b제곱을 뭐라 쓸까?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바꿔 쓰자. 6배 a에다가 12배의 b제곱 대신에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네, 맞죠?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11이라는 애로 보자. 요렇게 보던 거랑 되게 천지차입니다. 왜요? 이 녀석의 미니멈은 구하겠거든요. 이 녀석의 미니멈은 구하겠거든요. 왜? 이거는 사실 이 친구도 사실은 중3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분에 대해서 뭐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아직 여러분들도 안 배웠으니까 요거도 사실은 제가 복소수 파트라서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을 어려워 하시거나 난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요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풀고는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추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올릴게요. 다시 와서 여기 있는 부분은 뭐라고요? 여기다 써드릴까요? 뭉개 해가지고 뭉개 해서 2차 함수에 뭐라고요? 2차 함수에 뭐라고요?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글자가 너무 엉망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 2차 최소 문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줄 텐데요. 선생님, 그럼 이 친구는 자 3의 a 제곱 플러스 6의 순서 먼저 바꿔줄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건 얘기를 이 친구를 3으로 묶어가지고 a 제곱에다가 2a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11 어떻게 해야 되고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은 거죠. 어떻게 여기다가 뭐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을 해가지고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잖아요. 여기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더하기 0 한 겁니다. 그죠? 더하기 0 한 거예요. 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어내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3에다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란 친구랑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1인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3에다가 a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8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됐나요? 잠깐만, 그럼 나는 뭐 구할 수 있다고요? 적어도 난 이 노란색 박스에 같은 식이니까 이 녀석의 미니멈은 구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의 미니멈은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왜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8이라는 친구는 숫자니까 안 변해. 이 친구는 고정이야. 고정됐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아이가 문제야. 제곱이잖아. 이 친구 음수 될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적어도 뭐야? 적어도 0 이상부터 가능하죠? 맞나요? 왜? 제곱이니까.
제곱해서 음수되는, 물론 복소수 있지만 우리 이 문제 살짝 다시 올라가 볼래? 실수 AB라고 돼 있다. 실수. 이거 절대 복소수 이런 얘기 아니야. 실수야. 다시 말해서 이 친구 A가 실수기 때문에 A 플러스 1의 제곱은 저것도 제일 작아지려면 0까지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의 미니멈 값은 뭘 것 같아요? 이 녀석의 미니멈 값은 A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3의 값이 언제일 때? 0이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값이 얼마라고요? 미니멈 값은 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2차함수 최대치수를 안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복소수 부분까지만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간답니다. 5번 문제. 되게 난감한 문제죠? 5문제 살짝 볼까요? G라는 친구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죠. 뭐 저렇게 복잡하게 G이 나와 있나.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것도 마음에 안 들죠. G의 n제곱이 1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건 G를 여러 번 곱할 건데 1이 되는 애가 여러 개가 있나 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뭔 소리야.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거든요. 선생님,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어느 문제 같냐면 요거 같아요. I의 어떤 거 규칙성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I의 규칙성, 또 떠올려봐. I를 제곱하면 제곱할수록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값이 나타나는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G라는 친구를 봤더니 너무 복잡해.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냥 방향성이 없는 상태라면 이 문제가 너무 어렵고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주는 아이는 어디라고요? 이거 규칙성. 규칙성이란 말을 제가 어떻게 또 설명했냐면 반복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반복한다. 어떤 일정한 값이. 그러면 G라는 친구를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G의 제곱, G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된다는 소리죠. 사실 바로바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선은 병인데 G라는 친구를 딱 봤어. 자, 한번 써보자. 루트 2의 i에다가 1 플러스 i잖아요. 이 친구 딱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 친구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사실 나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난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는 이렇게 분모에 허수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너무 싫어. 쌤이 하지 말랬거든.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i 곱하셨죠? 곱하기 i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i 제곱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산하시면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 눈에 보이시죠? 요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병인데 우리 실수구를 먼저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 분모에 마이너스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위로 올려주면 이 친구 어떻게 쓸 거냐면 루트 2에다가 1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G라는 친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친구입니다. 아까보다는 한결 저는 예쁜데 여러분들은 뭐가 예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병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뭐 해볼 거야? G의 제곱을 해봅시다. G의 제곱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요렇게 두 개 곱하는 거지. 루트 2에 1 마이너스 i에다 곱하기 뭐 하는 거야? 루트 2에 1 마이너스 i를 곱해보는 거야. 노가단가요? 그것이 뭐 어쩌겠어. 방법이 있나? 그러면 자, 분모는 쉽네. 분모는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인 것 같고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잖아. 잠깐 1 마이너스 i의 제곱 실수부터 하자.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온다 그죠? 자, 바로바로 계산하고 있다 지금. 그 다음에 뭐 있을까? 마이너스 2i 나오는 거 눈에 보시죠? 안녕놀이 눈에 보이시죠? 그럼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i란 친구가 등장한다 그죠? 어라. 잠깐만. 선생님. 지금 아까 전에 보던 요 친구는 아무런 게 안 보였는데, 지금 요 마이너스 i를 보는 순간 뿅뿅뿅 하고 머릿속에 막 눈이 뿅뿅뿅 돼야 돼요. 쌤, 마이너스 i? 막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세제곱을 굳이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목표를 하는 건 어디 있어요? 1이라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게 목표죠. 나 1이 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i를 보는 순간 굳이 G 세제곱을 구하지 말고요. 선생님, 우리 바로 그냥 G의 4제곱을 구하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g의 4제곱이라는 친구는 뭐겠어요? g의 제곱 곱하기 g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g의 제곱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g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인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 얼마 나와요? i의 제곱 나오잖아요. 그럼 이 친구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오, 대박. 대박. 마이너스 1 나왔다, 그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나 그러면 5제곱, 6제곱도 안 구하고 싶어요. 나 바로 뭐 구하고 싶냐? 선생님, 내 목표는 뭐라고요? 1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선생님, 그러면 혹시 g의 8제곱을 바로 구하면 안 됩니까? 요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면 g의 8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겠어요? g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 g의 4제곱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g의 4제곱 값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1 나오죠. 얼마 나왔다고요? 1 나오잖아요. 언제요? 8제곱일 때요. 예.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소값은 그냥 뭐다? 8이다 라고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게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쌤, 중간에 1이 나올 수 있어요. 뭔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뭔가 당신은 뭔가 놓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세제곱 빠져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빠져 있어요? 5제곱하고 6제곱하고 7제곱 빠져 있죠? 계산 한번 해봐요. 해봐요. 세제곱도 안 나오고 5제곱, 6제곱, 7제곱도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지 8제곱에서 최초로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렇게 풀이 될 거라고 예측 못하지만 뭐라고요? 규칙성. 다시 말해서 어떤 반복적인 것이 나타난다라는 걸 내가 목표로 출발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시간 과정이 되시는 분은 뭐 8제곱까지 하나하나 다 구해보실 건데 사실은 제곱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문제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문제.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문제고 수학생들은 되게 좋아하는 문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가지고 자, 6번 한번 보시죠. 야, 이런 문제 정말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는 문제 아닙니까? 딱 봐도 안 좋아하는 문제인데. 왜냐면은 기억, 니은, 디귿형 문제, 참거짓을 확인하는 문제, 일일이 다 하라는 문제, 당연히 하기 힘들어지죠. 근데 이 문제는 나름 설계가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우선은 뭐부터 확인할 거냐면은요, G라는 친구가, 우선 색깔을 어떻게 넣어줄까? 초록색으로 넣어줄까? 초록색 넣어줄게요. 자, G라는 친구가 A 플러스 B로 세팅이 돼 있죠?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위에 G 켤레가 나오기 때문에, G의 켤레를 발견하고 갑시다. G 켤레를 뭐라고 쓸까요? G가 A 플러스 BI야. 그럼 G의 켤레는 뭐라고 써야 되죠? A 마이너스 BI라고 써야 되는 거 맞겠죠? 뭐야? 글자 왜 이래? 예, 왜 안 보여? 예, 옆에다 써야 되겠다. 예, 글자가 잘리네. 다시 쓸게요. G라는 친구가 A 플러스 BI라고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G의 켤레는 뭐예요? A 마이너스 BI라고 세팅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갑시다. 그 다음에 요거 빨간 박스 칠게요. 요거 뭔진 모르겠지만 이 친구 활용 가치가 되게 높은 친구라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 박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 녀석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성립한다라는 말은 적어도 이 녀석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공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표 주고 한 번만 더 적어드릴까요? I, G는 G의 켤레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사실은 보기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자마자 나는 이 박스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은 들 겁니다. 잠깐만요. 물론 원래는 기억, 니은, 디귿 보고 출발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왠지 이걸 체크해보고 싶잖아. 체크해보고 싶잖아. 체크를 한번 해보자. 선생님 이거를 우선 체크를 해보면 I 곱하기 G가 뭐냐면 A 플러스 BI래매. 그 다음에 G의 켤레가 A 마이너스 BI래매.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AI고 BI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BI의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쓸 거야. 네, 이렇게 표현하면 실수 버스 바꿀게요. 마이너스 B라고 불리는 친구 더하기 AI는 A 마이너스 BI다라는 거잖아요. 잠깐. 요거랑 마이너스 B랑 같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B랑 A랑 같겠죠? 결론 동일한 게 하나 나오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뭐라는 거예요? A라는 친구가 뭐라는 거죠? A가 마이너스 B입니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오, 대박. 됐죠?
그러면 기억이 풀릴 것 같습니다. 기억이 풀릴 것 같아요. 왜냐면 자, 기억 여기도 바로 풀어도 되겠다. 쌤, G와 G의 켤레를 더하라고 했으니 뭐 한 거야? A 플러스 BI랑 더하기 A 마이너스 BI랑 더하라니까 얼마 나온 거야? 2A가 나와버려. 안녕 하니까 2A인데 A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B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마이너스 2배 B라고 판단할 수 있네요. 오, 정답. 참. 됐죠? 어이쿠야, 돼버렸네. 그럼 니은하고 디귿을 어떻게 푸냐면은요. 니은하고 디귿을 어떻게 푸냐면은 이제 살짝 올려도 되겠죠? 이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니은을 풀이 방법을 두 개로 보여드릴게요. 두 개로 보여드릴게요. 니은 풀이를 보시면 선생님 i와 g의 켤레가 마이너스 g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i에다가 g의 켤레 뭐였지?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g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a 플러스 bi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쓸 필요도 없잖아. 쓸 필요도 없잖아. 왜? 지금 여기 위에 살짝 올리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B라는 걸 이미 알았잖아. B가 마이너스 A잖아. 그럼 이 친구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 친구를 뭐라고 써야 돼? A 마이너스 BI로 써도 되고 이 친구는 뭐야? A 플러스 BI로 써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지? 뭐 굳이 문자 A지 다시 써야 되겠다. 안 예쁘다 안 예쁘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여기 초록색 여기 딴 거 필기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쓸게요. G라는 친구가 A 마이너스 AI라고 쓸 수 있고요. G의 켤레라는 친구를 뭐라고요? A 플러스 AI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왜 A랑 B 사이의 관계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이렇게 쓰지 말고 I 곱하기 뭐라고 쓰는 거야? A 플러스 AI라고 쓰고 여기도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AI라고 쓸 수 있다고요 지금. 맞죠? 전개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하면 뭐야? 마이너스 A 나오죠? 그다음 플러스 AI라고 나올 거고요. 요 친구 볼까요? 마이너스 A 나오죠? 그 다음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플러스 AI가 나오죠? 잠깐만, 얘네들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같죠? 네, 같으니까 뭐예요? 성립하네,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야? 단순 계산 형태로 풀이를 한 거죠. 풀이를 한 거죠. 근데 이 니은에 대한 풀이가 이런 단순 계산 풀이는 사실 이 앞에서 계속 봐오던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활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문제, 그러니까 좀 다른 형태 걸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만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식이다. 써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빨간색을 한번 보시고 여기 있는 니은의 식을 한번 보세요. 혹시 연결을 쭉 시켜가지고 연관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왜요? 이 빨간색 식에다가 양변에 i를 곱하면 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실까? 무슨 말인 거 하니? 무슨 말인 거 하니? 자, ig는 g의 켤레였잖아요. 여기다 뭐 하자고요? 양변에다 i를 곱해볼게요. 곱하기 i 했어. 그러면 i 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g가 나오겠죠.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g의 켤레에다가 i라고 나오겠죠. 이 식 어디서 많이 보던 식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보던 식이죠? 니은에서 보던 식과 동일한 식이죠. 맞죠? 맞죠? i 위치만 그냥 완벽히 똑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답이다 라고 보는 거죠. 우와. 잠깐만요. 그러면 디귿도 사실은 여기는 이 초록색을 이용해서 디귿을 풀어도 되는데 사실은 디귿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빨간 박스를 이용해서 이 디귿을 풀어 나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올까요? 자, 살짝 올려야 되겠죠? 살짝 올려야 되겠죠? 지금 빨간 박스를 여기다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ig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g의 켤레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였죠? 어라? 선생님, 이 식을 그럼 바꿔놓고 표현해보면 g분의 g의 켤레가 뭐라는 거죠? 얘가 뭡니까? 빨리 해봐. 계산해. 단순 계산이야. 얼마야? i다라는 결론을 얻네요. 맞죠? 눈에 보이십니까? 그 말인즉슨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얼마냐면은요 제가 i인 거예요. 제가 i인 겁니다. 여기 세모 박스는 동그라미 역수인 거 눈에 보이세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뭐냐면 i분의 1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i분의 1이에요. 역수니까. 얘네 둘이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고 눈에 보이시거든요. 갑자기 애플리케이션이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갑자기 다운돼 버려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운데 우선은 지난 시간까지 녹화가 됐다고 치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뭐냐면 자 IG라고 불리는 이 빨간 친구가 지금 G의 켤레입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되는 게 어떤 조건이었냐면 선생님 G분의 G의 켤레라고 불리는 게 I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뭐라고요? 이 친구가 I라는 거죠. 그럼 여기 세모라고 불리는 친구가 뭐라고요? 이 친구가 I분의 1인 겁니다. I분의 1인 거예요. 왜? 얘네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거든요. 역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디귿에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너무 안 예쁘네요. 디귿에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면 I 플러스 I분의 1이 0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I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I 실수한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I 마이너스 I니까 얼마네요? 0 나오죠? 그래서 디귿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편집이 날아가서 제가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요거는 조금만 더 보고 제 편집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지금 또 50분이 넘을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하긴 한데 해봅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또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케이스죠. 근데 자, 중요한 조건 하나 봅시다. G제곱 마이너스 G가 실수다. 오케이 1번 조건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켤레는 알 거고 잠깐만 그럼 켤레까지 찾읍시다. G는 A 플러스 BI니까 G 켤레 찾읍시다. G 켤레 G의 켤레는 뭐라고 쓸까요? A 마이너스 BI 요거는 뭐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요거는 아실 것 같고요. 근데 기억은 풀 것 같아요. 기억은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기억은 왜 풀까요? 기억은 보자마자 정답이라고 발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G제곱 마이너스 G라는 친구가 K라고 합시다. 왜? 실수라고 합시다. 실수라면서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지금 뭘 했어요? 켤레를 취한 거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게요. 켤레를 취한 거죠. 켤레가 무슨 의미를 가졌죠? 켤레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 허수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허수 부분 없잖아요. 실수라며. 그 말인 즉슨 선생님 그러면 여기 G제곱 마이너스 G의 켤레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그냥 뭐랑 같은 값이에요? 실수 부분에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데 K겠죠. 예. 다시 말해서 얘네 둘이가 같은 값을 가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뭉게 하면 자 2의 켤레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2예요. 왜요? 허수 부분이 없잖아.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실수야. 사실 실수. 됐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좀 되게 다양한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다양한 말들은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른 표현을 조금 해본다라고 하면 1번 조건을 분석 잠깐 다른 식으로 이때까지 하던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식에 대한 해석을 하면 자 G제곱 마이너스 G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 G제곱을 뭐라고 쓰는 거야? A 플러스 BI라고 써 그냥 제곱해 마이너스 A 플러스 BI를 해 시킨 대로 해. 그 다음에 제곱을 하니까 실수 부분 나눠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에 마이너스 2AB의 I에다가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I를 해. 자 실수부 허수부를 진짜 나눠가지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겠죠? 됐지 이게 실수부야. 그 다음에 허수부도 나눠. 허수부 어떻게 할 거냐면 뭐로 할까? B로 나눌까? 플러스 B로 나눠보자. 플러스 B로 나눠보면 어떻게? 여기 갑자기 계산 틀린 거 봐. 여기 플러스로 바뀌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지금이라도 찾은 게 어디예요, 그죠? 지금 찾은 게 어디야? 대단하다 나. 그래서 여기 2A에다가 그 다음 또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I라고 불리는 친구가 뭐예요? 이 친구가 뭐가 되더라고요? 제가 실수가 돼버린 거예요. 실수라는 거죠. 실수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실수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 있는 값이 뭐라는 거죠? 제가 0입니다 라는 말이겠죠. 여기 있는 값이 0인데 잠깐만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A, B는 뭐라고 되어 있죠? 0이 아닌 실수.
자, 여기 파란색에서 나온 조건은 뭐예요? A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B도 0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이 숨겨져 있었어. 다시 말해서 뭐야? B는 요 B라는 친구는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어. 그 말은 얘가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2A-1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아이쿠 2A-0이 돼야 된다고? 그 말은 뭐야? 오케이 A 값이 얼마다? A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결론을 얻어요. 네. A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결론을 얻는다는 것은 G의 값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G라고 불리는 친구는 2분의 1,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 BI인 거죠. B는 얼마인지 나도 몰라 아직까지. 그 다음에 G의 켤레라는 부분은 얼마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BI인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A 값이 구해졌으니까. 그러면 니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니은 정답. 니은 정답. 니은이 왜 정답이죠? G랑 G 켤레를 더했다면서. 얘네 두 개 더해봐.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해놨잖아. 더해봐.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더하면 1 나오잖아요. 1 나와. B가 얼마든지 간에 빼면 뭐 날아갈 건데 뭐. 그러면 D만 해결하면 되는데, 자, D 한번 볼까요? 자, 디귿을 보면, 디귿 케이스를 보면, G랑 G 켤레를 곱하랬죠? 곱해봐. 곱하면 요거잖아. 2분의 1 플러스 BI랑 2분의 1 마이너스 BI랑 곱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의 I제곱이니까 플러스 된다, 그죠? 플러스의 B제곱인 거 눈에 보이세요? 이제 복소수 마지막 단계라서 I제곱 안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친구가 실수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 0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B제곱이라는 값은 적어도 뭐예요? 0보다는 크다는 거 아시겠어요? 왜요? B는 0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곱했잖아요.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B제곱은 양수일 거잖아요. 잠깐만요. 4분의 1이란 녀석에다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0보다 큰 놈을 하나 더했어요. 그럼 이 값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크대. 돌았네 봐. 4분의 1보다 커야 되겠죠? 말이 좀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분의 1보다 커야 되겠죠? 왜? 4분의 1이랑 0보다 어떤 큰 애를 더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을 살펴보시면 앞선 풀이와 사실 같은 방식의 풀이가 가능한데요. 여기 이 문제는 되게 신기한 게 좀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풀이를 좀 할 건데 이 신기한 풀이는 또 2차 방정식과 결합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전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도전해보시고 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시면 그냥 2차 방정식 2차 함수 배우시고 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할 거냐면 여기는 처음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뭔가 할 얘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쭉 내려와가지고 위에서 그냥 백지에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1번 자 G 제곱 마이너스 G가 실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발견했냐면 G 제곱 마이너스 G의 켤레도 뭐다? 실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았냐면요. 선생님 만약에 G 제곱 마이너스 G라는 친구를 K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켤레도 뭐냐면 G 제곱 마이너스 G의 켤레란 친구도 K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실수의 켤레는 그대로일 거 아니야. 잠깐만, 근데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알냐면, 자, 이게 분명히 내가 어렵다 그랬다. 막 이상한 데 가고 있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 꽤 복잡한 성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G1 곱하기 G2의 켤레는 G1의 켤레 곱하기 G2의 켤레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켤레를 먼저 하든 곱하기를 먼저 하든 상관없다. 동일하게 된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또는 G1 빼기 G2의 켤레는 빼기 한 다음에 켤레 한 거랑 G1의 켤레에다가 G2의 켤레를 빼는 거는 같다.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켤레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반대로 하던가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그 말인즉슨 요 녀석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선생님 이게 G 제곱의 켤레 빼기 G의 켤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보면 이 친구를 어떻게 보냐면 G의 켤레의 제곱 마이너스 G의 켤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맞나요? 지금 요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켤레 복수 성질을 쓴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값이 똑같잖아요. 이 값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빼면 0 나오지 않겠습니까? K 빼기 K인데. 다시 말해서 검은색으로 다시 돌아가서 합니다. 선생님 이 식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G 제곱 마이너스 G에다가 빼기 G 켤레의 제곱 빼기 G 켤레를 빼면 뭐가 나오더라?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0 나오겠죠. K 빼기 K인데 실수가 뭔지 모르지만 같은 실수일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럼 이 식이 또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G의 제곱 빼기 G의 켤레의 제곱이죠. 좀 묶을 거예요. 요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G에다가 빼기 G의 켤레가 0이다. 이렇게 쉽게 묶입니다. 보이시나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겠어요? 됐죠? 근데 여기는 요 식이 자세히 봤더니 또 인수분해되는 식이지 않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이라서 선생님 이 친구를 봤더니 g 빼기 g의 켤레 g 플러스 g의 켤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빼기 g 빼기 g의 켤레는 0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조금 올릴게요. 네. 그럼 다시 말해서 뭐가 눈에 보이셔야 되냐면 선생님 여기는 이 박스가 같은 거예요. 공통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통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묶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나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 뭐 한다고요? g 마이너스 g 켤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g 플러스 g 켤레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됐죠? 됐죠? 잠깐만요. 근데 확실한 거는요. 확실한 건 이 초록색 박스는 죽었다 깨나도 뭐가 될 수 없어요. 네, 0이 될 수는 없어요. 0이 될 수 없습니다. 쌤 왜요? G 빼기 G 켤레가 왜 0이 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위에 A, B는 0이 아닌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G랑 G 켤레 더하면 2A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0이 안 돼요. 0이 안 돼요. 이 초록색 박스는 0이 안 됩니다.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이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는 이 파란색 박스가 뭐가 되어야만 된다? 제가 0이 되어야만 된다는 소리예요. 어라라라. 그 말은 G 플러스 G의 켤레가 얼마다? 1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아까부터 하는 말 되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적어둔 게 니은이었어요. 니은이었어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요런 얘기죠?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입니다. 이 친구를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 되게 재미난 문제인데 제가 분명히 듣고 지우랬습니다. 아직 2차 방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요 식이 자세히 보세요. g제곱 마이너스 g 빼기 k는 0이라고 써도 되겠죠? 는 k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식을 이용하시면 g의 켤레 제곱 마이너스 g의 켤레 빼기 k는 0이라고 봐도 되겠죠? 맞나요? 우리 아직 방정식 배우지 않았지만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미지수에다가 값을 넣었을 때 그 식을 참이되게 하는 값을 우리가 해보는 근이라고 말할 거거든요. 요 녀석이 성립한다는 것은 g와 g의 켤레가 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의 두 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 방정식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쌤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g를 집어넣거나 또는 g 켤레를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 이 식이 성립한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g와 g의 켤레가 뭐다? 네, 두 근이라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데 두 근이니까 두 근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g 플러스 g의 켤레라는 근각계수의 관계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이다. 또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되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복소수긴 하지만 제가 복소수 문제를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방정식적인 부분을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를 설명드린 거예요. 수업을 안 했는데 못됐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방정식을 하고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얼굴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50분이 넘어간 거고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 살짝 눈에 보이네요. 아주 미안해요. 근데 요 앞에 수업을 제가 좀 작게 해드렸죠. 미안하게 시리. 예. 그 공부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에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50분 넘어간 거 되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힘들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또 우선 복소수가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라고 판단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정규 수업 말고 개념 수업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체크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